안녕하십니까. 평택쇼룸TV 부엉수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9월 2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은 9월 25일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어둑어둑해지네요. 5시 40분 정도 됐는데 벌써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해가 많이 짧아졌죠. 뭐 하지가 지나면은 해가 짧아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하지는 한참 지났고요. 여름 지나가니까 벌써 또 이렇게 어둠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점점 더 어둠이 길어지겠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3,400명 정도 나왔죠. 그래서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라고 확진세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까지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명대 그리고 2,000명 아래에서 그렇게 집계가 됐었는데 추석이 지나고 이제 뭐 고향에 갔다 오고 뭐 그러시면서 맞이 또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추석 때도 보면은 뭐 굉장히 이동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휴게소나 이런 데서도 또 많이 마주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타지에 있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마스크 벗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고요. 정부나 또 관계 기관에서는 뭐 가족들이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가족들이 만났는데 무슨 마스크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지침들을 내렸는데 차라리 이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백신 맞고 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백신도 맞고 이렇게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추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고요. 설 그래서 명절 동안 제대로 또 이동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누적됐던 게 더 터진 것 같고요. 어쨌든 가파른 그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점검인데요. 2020년 수익률 525.83% 누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1년은 564.67% 누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들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9월은 수익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집계가 되면은 또 확실하게 누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60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종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대응도 괜찮고 여러모로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개월에 44만원입니다. 10월 1일에 55만원으로 인상을 할 예정이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미리 결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문의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확실하게 변화한다 그러면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추천을 할 예정이고요. 매일 아침에 유료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문자 메시지로 계속 전략을 전달하고요. 주 1회 이상은 음성 녹화로 전략, 종목,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까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받아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이고요. 그리고 또 관심 종목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그래요. 이번 주에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전달드리면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크게 급락한다거나 급등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적당히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단기각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상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자, 이틀 동안 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뭐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그랬는데 기관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좀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좀 그 약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원인을 보면은 이거예요. 미국 시장이 한국의 연휴 기간 동안 계속 하락했죠.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좋지 않았었고요. 수요일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흐름은 미국 시장이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역시 급락했었던 그런 부분 불안감에 대한 흐름이 한국 시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외 증시가 흔들렸었던 원인이 역시 화웨이의 파산설 그것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헝다그룹이죠. 헝다그룹의 파산설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역시 뭐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은행 부채가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전체 그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뭐 0.4%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뭐 혹자들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재판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까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심하게 흔들릴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었던 그러면서 당시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었던 그 흐름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역시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테이퍼링도 아직까지는 신경 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통 제가 연휴를 앞두고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뭐 종목수를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은 크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예상했던 흐름대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시장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는다든지 엄청나게 무너진다든지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헝다그룹의 사태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은 어쨌든 또 부동산 쪽과 연계가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통제를 해요.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진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하면은 뭐 기업을 얼마든지 어제까지 완전히 죽었던 기업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의 어떤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흐름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좀 박스권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음 주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보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좀 이 그 저점 박스권 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움직여도 3200에서 3100선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 파생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서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번 정도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다. 그게 10월 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월 뭐 다음 주는 아니고요. 그 다음 주 정도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대응 전략인데요. 파생은 장중에 단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눌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방적으로 베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 라인에 박스권 하단 라인에 왔을 때는 상방 베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테마주, 지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정치인, 바이오스, 소차 정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똑같습니다. 정치인은 윤석열 테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권에서 지금 이제 후보를 선출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이재명 그 2파전이죠.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장동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동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그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뭐 이건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낙연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불리하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재명 테마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악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윤석열 테마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도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이쪽으로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테마, 수소차 테마 이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 휴마시스 이번 주에 급등 나왔죠. 월요일부터 급등해서 목요일에 급등해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뭐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지없이 그냥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좀 아쉽고요.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P올셀, 자, 이 종목 수소차 테마죠. 조금만 더 빠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120선 아래 내려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진도,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받으면은 이거 뭐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세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은 수소차 테마죠. 이거 급등 한번 나왔었어요. 이건 좀 기다리셨다가 35,000원 정도 되면은 1차 매수, 뭐 33,000원에 2차 매수, 이렇게 매수해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20% 이상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매수할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진도예요. 지난주 종목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조금만 더 아래로 조정을 받으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니까 진도.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자, 수젠텍입니다. 수젠텍,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죠. 작년에 엄청나게 갔었고요. 그리고 조정받고 올해도 200% 한번 갔었고 100%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움직이면은 꽤 크게 움직입니다. 지금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유료회원들에게 추천했던 종목이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자, 목요일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뭐 금요일엔 살짝 조정받았는데, 이건 이제 본전 매도 아니면은 좀 끌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위쪽에서 매도를 할 생각인데요. 역시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테마들이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젠텍은 뭐 이 정도면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에 수젠텍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역시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10월이 시작하죠.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심상치 않고요. 연말에는 이렇게 가면은 5,000명, 진짜 10,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맞았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하시고, 웬만하면은 사람들 많은 곳에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이 최선입니다. 건강해야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백신 맞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되면은 또 그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백신 맞고 뭐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제는 뭐 좀 편안하게 그때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또 유료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알람 설정 하시면은 신규 동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